기초 통계 진행하겠습니다. 유닛 6입니다. 유닛 6에서는 베이지안 분석과 MVA, 즉 멀티베리엇 어널리시스인데요. 두 개는 전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지안 통계 분석에 관련된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률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것들이요, 전통적인 통계, 예컨대 가설검정이나 추정 또는 관련된 확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빈도유의학파 또는 클래시컬 스쿨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주류파 통계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또 봐왔던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텐데, 예컨대 확률 변수 세타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입수한 데이터를 미리 지정된 확률 변수, 그것이 노멀 분포일 수도 있고 또는 카이스큐 분포일 수도 있고 여하한 것이든 지정된 확률 분포의 확률 모수에 맞추어서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보게 되죠. 반면에 베이지안에서는 확률 변수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봅니다. 여기 확률 변수는 확률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확률 분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때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이건 도메인 논리지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니셜 게스를 하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관측하면서 계속 처음에 했던 이니셜 게스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으로 갱신해 나갑니다. 이때 방법론으로는 이제 베이스 정리 또는 베이스 규칙에 따라서 갱신을 해 나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미지의 파이어, 미지의 세타,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 보고 그 분포를 추정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 분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우리가 획득하고 싶은 모델이죠. 즉 모델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데이터를 관측해 나가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을 업데이트해 나가겠다,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표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와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서요, 확률을 프리퀀티스트에서는 롱텀 프리퀀시 오브 이벤트 라고 보는 반면에 베이지안에서는 일단 초기 이니셜 게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갱신해 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확률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종의 각 분석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믿음,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대신에 그 주관적인 판단을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갱신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중심 개념으로서는 NHS요. NHST는 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입니다. 즉 귀무 가설에 대해서 유의성 검정을 해나가면서 가설 검정을 해나가겠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설 검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요, 예컨대 평균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라든지 이런 등등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설 검증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반면 베이지안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belief 또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uncertainty인데, 모든 것이 uncertain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을 계량화시키고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데, 이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들도 계속 계량적인 측면에서 수치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으로는 오랫동안 주류파이기 때문에 확고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아주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파 통계 이론들은 전부 이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에 해당되니까요. 반면에 이제 베이지안에서는 무엇보다 언서튼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프리퀀티스트에서는 스몰 사이즈에 민감하다든지 또는 프라이어 너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약점이 있는 반면에 베이지안 경우에는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고요, 또 프라이어 빌리프, 즉 이니셜 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이냐 하는 점에서 약점으로 많이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보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에 따라서 어떨 때는 프리퀀티스트 이론, 어떨 때는 베이지안 이론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베이지안 같은 경우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할 때도, 예컨대 대상체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끊임없는 여러 가지 트래픽 정보라든지 대상체 오브젝 디텍션이라든지 지금 운행 상황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이런 베이지안 기법이 그 기존의 고정된 확률에 기반한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보다는 훨씬 더 유효하게 그렇게 이제 이용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죠. 양쪽이 상당히 보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베이지안 인퍼런스와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결국 베이지안 이론은 베이스 정리에 의한 것인데, 베이스 정리입니다. 이 베이스 정리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에서 출발합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P of X 기분 Y, Y라는 사건이 발생된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상태에서 X의 이벤트 확률이죠. 이것은 X와 Y의 인터섹션을 P of Y로 나눈 것이고, 이때 P of X 인터섹션 Y라는 것은 X가 발생됐다고 보고 X가 발생된 상태에서의 Y의 확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것은 이제 PMF에 해당이 되고, PDF 경우에는 이런 F of X 기분 Y 형태로
나와서 양쪽은 모두 다 조건부 확률의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그냥 바로 곱해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었다면 베이즈 룰에서는 그대로 조건부 확률을 적용시킵니다만 이때 이 분모가 되는 부분이요. 이 분모가 되는 부분들이 전 확률 법칙에 의해서 개별적인 모든 관련된 데이터를 전부 취합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나열해서 이때 앞에서 우리가 봤던 MECE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하도록 전 확률 법칙을 적용해서 분모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 분모는 P of E가 될 겁니다. 우리가 노테이션을 P of H 기분 E라고 했을 때 이때 분모를 P of E로 보고 그 다음에 분자가 P of H였을 때 곱하기 H를 전제로 해서 그 상태에서의 E 확률이죠. 자, 이때 P of H 기분 E라는 이런 표기도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P of Hypothesis given Evidence 이죠. 그래서 하이포테시스를 일종의 모델이라고 본다면 에비던스, 데이터를 입수한 것 가지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델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률로 나열을 하고 그것을 분모로 하고 분자로는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들, 일단 초기 프라이어입니다. 이니셜 게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입수는 데이터에 의해서 업데이트되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 프라이어, 라이클리우드 등등을 보면 프라이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니셜 게스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입수해서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대략적인 믿음을 인코딩 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계산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 이용하는 것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죠.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것은 동일한 계열의 것으로 확률 분포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동일한 계열의 것들을 대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예컨대 흔히 쓰이는 바이노미얼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대신 베타 프라이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하면 클로즈드 폼 포스티리어가 가능합니다. 클로즈드 폼이라는 것은 예컨대 미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계산 중에는 정확하게 수치값을 뽑아내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예컨대 브루트 포스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을 하면 정확한 클로즈드 폼 또는 애널리티컬 폼의 그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하게 되면 예컨대 우리가 알고 싶은 세타 스타는 P of 세타 기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의 세타를 맥시멈으로 해주는, 즉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 세타 값, 이것을 세타 스타라고 하고 이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조건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X 바이노미얼일 때 이것을 X 베타로 놓고 이 상태에서 맥시멈 값을 추정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클리우드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률에서는 확률 파라미터를 갖고 자, 이런 확률 분포가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지정하는 반면에 라이클리우드에서는 데이터 그 자체를 중심으로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라보고 자, 현재 이런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 이렇게 역으로 찾아나가죠. 그래서 likelihood of theta given data는 P of data given theta,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probability로 표현했을 때 P of D given theta라면 이것을 이 베이지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경험적으로 데이터가 발생되는 것이지 선험적으로 어떤 조건의 확률 분포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P of data given theta 대신에 likelihood of theta given data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되죠. 이게 좀 이론적이고 개념적이라면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시면요. 동전 앞뒷면이 있는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7번 나올 likelihood를 계산한다고 하면 likelihood of theta는 P of 어떤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 상태에서 7번 헤드가 나올 확률입니다. 이 계산을 하면 10번 던졌을 때 7번이니까 10 choose 7이죠. 또는 10 combination 7입니다. 의 가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의 7승 1 세타의 3승, 앞면이 나올 확률 7번,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3번, 이게 likelihood 펑션이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최대화시키거나 이것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사후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베이지안입니다. 자, 포스테리어는 앞에서 본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나누어서 그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을 봤습니다만 likelihood 펑션을 가지고 포스테리어 사후 확률을 예측한다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점 추정도 가능하고 구간 추정도 가능하죠. 점 추정일 때는 앞에서 봤던 likelihood 펑션을 가지고 그것의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최빈값, 모두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중에 가장 맥시멈 되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클로즈드 폼으로 찾아 나갈 수 있다면 그때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구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앞에서 봤던 것들처럼 구간 컨피던스 인터벌 개념으로 구간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도 오즈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베이즈 룰에서도 오즈를 적용시키면 이런 식으로 베이지안 오즈를 구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알고 싶은 라이클리후드는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라이클리후드 대비 몇 배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의 보조적인 지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베이지안 분석은 앞에서 본 것처럼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 그 다음에 분모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정확률 계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또는 현실적으로 그런 인트랙터블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흔히들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유력한 기법 중에 하나가 MCMC에 의한 것입니다. MCMC는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인데 결국 샘플링에 의해서 추적해 나간다는 것이죠. MCMC 관련해서는 몬테칼로가 시뮬레이션이고요. 마르코프 체인은 우리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바로 직전 스테이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MCMC 기반의 베이지안 분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 이거는 랜덤 무브를 제한한 다음에 억셉트할지, 만약에 억셉트하지 않는다면 다시 또 랜덤 무브를 하고 제한하고 또 억셉트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들을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acceptance rate를 이런 식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accept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뮬레이션 실행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입니다.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과 아주 유사하지만 여기 이제 고전 역학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고전 역학이라고 할 때는 여기 프릭션 리스 마찰이 없는 프릭션 리스 파티클을 상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파티클의 위치와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깁스 샘플러는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샘플링하는 대신에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런 MCMC 기반의 베이지안 분석을 하는 그런 이해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런 샘플링 기법에 의하지 않은 것들도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나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예컨대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정리에서 앞에서 봤던 분모의 계산을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서 단순화해서 포스테리어 계산을 할 때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고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베이지안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응하는 이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된 사항은 별도의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별량 분석입니다. 다별량 분석에서는 특징이 우리 앞에서 봤던 거의 모든 분석은 독립변수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중폐기 분석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데이터에서 피처가 여러 개 있었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던 거의 모든 분석 기법들은 종속 변수, 응답 변수는 하나이죠. 반면에 MV에서는 그런 조건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수 있지만 종속 변수도 하나 이상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제약을 풀어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개념은 랜덤 베리어블을 기반으로 했었다면 MV에서는 랜덤 벡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벡터로 모든 데이터를 일종의 매트릭스로 놓고 이 상태에서 각각의 변수별 이 부분을 컬럼 벡터,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이그샘플별로 이 부분을 각각의 로우 벡터,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 그리고 이것들 각각의 평균, 이것을 펴본 평균 벡터, 그 다음에 민 벡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데이터 그 자체를 각각 일일이 따져보기보다는 이들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공분산 행렬로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예컨대 50개의 컬럼이 있고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50by 100의 공분산 행렬이 생길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번에는 상관계수의 행렬도 만들어질 거예요. 예컨대 대각선 경우는 자신과의 상관계수가 되니까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어퍼 트라이앵글과 로우 트라이앵글은 서로 이제 대응관계, 서로 같은 값을 갖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분산도와 행렬을 매트릭스로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민 벡터와 코베리언스 벡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걸로 예컨대 앞에서 봤던 예컨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연결 확률 또는 주변 확률 등등으로 계산을 해나가고요. 또 이들 사이에 체인 룰, 예컨대 어떤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을 연결해 나가는 이런 계산 방식이라든지, 만약에 독립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독립 조건을 적용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또 이 멀티베리어트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확률 분포를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단별량
이요. 즉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더라도 종속변수가 하나인 것,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이산치, 연속치의 확률 분포를 따져봤었죠. 다별량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리클레 분석이라든지 위샤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별량에 관련된, 즉 기존의 확률 분포를 확장한 여러 가지 확률 개념들을 이용하죠. 자, 굉장히 이 다양한 이론 체계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는 아주 간략한, 예컨대 변수가 두 개인 것만 놓고 보면요, 바이베리어트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이베리어트 노멀도 볼 수 있죠. 예컨대 바이베리어트 노멀이라는 얘기는 변수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의 정규 분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여태까지는 변수가 하나인 것이었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도를 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변수가 두 개가 되면 이런 형식이 되죠.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동그란, 즉 반지름이 일정한 동그란 것이라면 x, y가 모두 정규성을 갖는 것일 테고, 그렇지 않는다면 각각의 분산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질 겁니다. 또 만약에 독립변수 x, y가 있고 z가 어떤 결과변수라고 한다면 또 이런 모습도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정규분포,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식도 우리가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이 부분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 부분이 지수입니다. 그 지수를 EXP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단별량의 정규분포였다면 이별량, 바이베리어트의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양쪽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예컨대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n개로요, 일반화시켜서도 확장이 가능하죠. 즉 정규분포의 일반형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위샤트 분석이라든지 디클레 분석, 디클레 분포 같은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PMF, PDF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별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민 벡터라든지 또는 코베런스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개념이 SSCP입니다. SSCP는 SS와 CP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SS란 Sum of Square이죠. 우리 그동안 Sum of Square를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예컨대 표기 분석을 할 때 Total Sum of Square, Residual Sum of Square, Error Sum of Square 등등으로 많이 봤었죠.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CP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얘기합니다. 3차원 벡터 공간에서 A 벡터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 결과가 C 벡터로 새로운 벡터를 생성을 시킵니다. 이 새로운 벡터 C 벡터는 A의 놈, B의 놈 곱하기 sin θ,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각 곱하기 n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로는 두 벡터 사이의 수직이고 그리고 크기는 두 벡터, 여기서는 A 벡터와 B 벡터 사이에 발생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것을 이제 매그니튜드로 갖는 그런 새로운 벡터가 형성이 되죠. 무엇보다 이런 SSCP를 통해서 여러 다별량 분석의 이제 기초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X라는 행렬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의 숫자는 n이고 그리고 파라미터의 숫자 또는 피처의 숫자는 p입니다. 그래서 n by p의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다면 이것들의 컬럼별 평균은 x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평균을 빼주면 항상 모든 것이 센터드 되겠죠. 모든 데이터 항목의 평균값을, 데이터가 있는데 특정한 컬럼의 평균값을 가지고 각각의 값에서 평균값을 빼주면 중앙으로 위치할 겁니다. x 센터드는 x-x바로 하고요. 자, 이때 SSCP 매트릭스는 그것이요, x 센터드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센터드로 만들어집니다. 예컨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센터링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x의 첫 번째 컬럼의 값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럼의 값이 있고요. 첫 번째 컬럼의 평균은 6 나누기 3이니까 2가 되겠네요. 각각 첫 번째 컬럼에서 2를 빼줍니다. 그러면 2 값이 나오겠죠. 두 번째 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컬럼은 2, 4, 6이니까 이것의 평균은 4가 되겠죠. 각각 4를 빼주면 센터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x 센터드가 되고요. x 센터드를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SSCP는 이런 식의 계산이 돼요. 그러면 SSCP에서 예컨대 Sum of Square의 각각 이 항목은요, x1의 Sum of Square는 2가 되고 x2의 Sum of Square는 8이 되고 그리고 x1과 x2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4가 됩니다. 4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코베런스 매트릭스 시그마가 있다면 이때 이것들을 이용해서 고유값과 고유치를 계산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PC1, PC2가 되죠.
즉 고유값이 가장 큰 것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PC1이 되고 그 다음 것이 PC2가 되고 하는 형식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선형 판별 분석 경우에 그때는 이 within class SSCP, 그 다음 between class SSC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요, within class SSCP 분의 between class SSCP가 최대가 되는 것이 바로 판별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SSCP를 이용해서 디스크리미넌트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자, 지금 PCA나 LDA나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런 SSCP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또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다별량 확률 변수는 그 자체로 SSCP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별도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든지 또는 합성 곱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응용해서 이용을 합니다. 예컨대 합성 곱 같은 경우는 여러 독립 변수의 합성 곱이지만 곱과 합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죠. 또는 이것들이 응용된 것이 예컨대 딥러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확률의 컨볼루션과 그리고 CNN의 컨볼루션은 기본 개념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이론책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만 활용할 때 차이라면 예컨대 확률 컨볼루션이 확률의 서메이션이라면 CNN 컨볼루션은 이미지의 서메이션이고요. 목적 자체가 확률을 합친 것이라면 여기서는 로컬 피처를 찾아내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다양한 알고리즘을 소개했고요. 그것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베이지안도 마찬가지고 다별량 분석도 마찬가지이고 세부적인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닛 6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